당황하던데 출생신고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육아수당 설명 같은 것도 잘못하던데 해주셨는데 지역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출생신고를 할 일이 있어야 말이죠. 2867번님 난방비 얘기해 주셨는데 영등포동 이가에서 소규모 금속 가공업하고 있는데 기계 돌리는 전기요금보다도 난방 전기요금 2배 이상 되는데 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일은 없고 기계 돌리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건 일이 많다는 얘기니까 견딜만 할 텐데 실내 난방 전기요금은 2배 이상 된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이디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7010번님은 방마다 커튼 달고 수면 양말 신고 문풍지로 문 틈새 막고 타이머 이용하니까 난방비는 겨울 내내 7, 8만 원으로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또 안 자는 방은 달도 잠그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참 겨울을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트렌드가 1년마다 바뀌는 거냐 이런 생각은 저도 늘 합니다. 대략 한 10년 짧아도 한 5년 이상을 들여다봐야 진짜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트렌드 팔로우 시간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이혜인 수석과 함께 최근 10년간 이 MZ세대를 관통하는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아마 그러면 MZ세대에는 이해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변천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혜인 수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년 전부터 대학내일에서 보니까 20대 트렌드를 분석했더라고요. 1910년대 중반 정도인데 이때는 MZ세대라는 표현 잘 안 쓰지 않았어요? 네, 그때는 MZ세대라고 부르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 세대를 이제 특별히 연구하는 태동이 곧지금부터 시작되긴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은 어떤 모습들이었습니까? 2010년대 중반은요, 저희가 그때 이제 노멀 크러쉬나 무민세대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흑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계급론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아실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구급공무원 공채지원자가 한 22만 8천 명 정도 이르는 그런 이제 열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시공화국이라는 말도 이제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취업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뭐 헬조선 이런 단어들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나 뭐 평균만 좀 가자 혹은 뭐 나 혼자 지내고 싶다 이런 모임들이 많이 태동했고 밥만 먹고 헤어지는 뭐 밥터디라고 부르거나 기상만 서로 점검하는 기상 스터디 같은 취업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냥 단순 행동형 스터디 이런 모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었었어요. 그리고 뭐 일코노미라고 부르는 1인 가구 증가도 이쯤부터 시작됐고요. 그래서 평범한 청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제 콘텐츠로서는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뭐 TV로 기억하실 수 있는 것 중에 뭐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나 뭐 효린의 민박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 감성을 좀 대표하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는 이런 현실이 좀 팍팍하고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룰루라는 말들도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사회의 어떤 팍팍함,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 헛김 소비, 뭐 탕진잼 이런 말들, 소확행 이런 것들이 함께 관찰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벌써 그게 8년여 지난 얘기들이고요. 나를 중심으로 개인의 개성을 존중받고 싶다 이런 흐름도 이미 그때 시작된 거네요. 네, 관계에 대한 모습들이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계의 중심이 좀 집단에서 개인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일컬어서 관계 자체의 권태기가 있대서 관태기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개인을 좀 희생하거나 이런 집단을 위한 그런 관계들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많이 관찰됐었고요. 이쯤에 이제 시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위를 하더라도 나는 혼자 참석하겠다 하는 혼참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시위라는 것은 어쨌든 집단 행동인데 혼자 참석하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좀 그것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자 들어간 신조어들이 이맘때 많이 생겼어요. 혼술족 뭐 이런 것들. 혼술족.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해를 기점으로 뭐 모든 것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어떤 풍토와 이 새로운 것들이 좀 이렇게 과도기적으로 바뀌던 시기가 요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뭐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하루아침에 180도 바꾸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평범한 현실을 보내거나 타협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나타났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은 그렇게 우리가 보냈고 젊은
세대가 후반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까? 후반에는 예. 약간 이게 심화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예. 뭐 취업난이나 사회적 경쟁은 여전했지만 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앱 사용 시간 1위를 차지한 게 요 10년 후반대쯤부터였어요. 그래서 뭐 약간 대세 채널로 구상하면서 예. 또 이 나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긴 거죠. 또 이때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이때 시행됩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에게 좀 회사가 아닌 그 밖에 다양한 길이 열리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1인 미디어 전성기 되면서 뭐 브이로그 콘텐츠도 증가하고요. 예. 유튜버라는 것이 이제 직업으로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특히 뭐 연예인들도 이 유튜버 대열에 이제 많이 합류하면서 예. 주류나 비주류의 경계가 좀 없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때 좀 비롯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되는 TV 프로그램이 이때는 웹 예능이나 뭐 웹 드라마, 유튜브 세계를 중심으로 좀 많이 소비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앞에 이제 2010년도의 중반이 예. 그냥 단순히 좀 1인, 나 혼자 하고 싶다라는 것들이 좀 강하게 두드러지는 시기였다면요. 예. 후반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좀 나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집중할 수 있는 무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뭐 평균만 가자, 뭐 평타를 지향한다라는 것들이 있었다면 예. 이 시기부터는 평균이 뭘까? 아니다. 뭐 평균 말고 나만의 기준을 좀 가보자. 뭐 그런 걸 잡아보자라는 그런 기조가 좀 바뀌게 되는 시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나에서 나만의 기준이나 개성 이걸 또 살짝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방식이나 관계를 맺는 방식도 꽤 많이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단축근로제로 회사 밖 삶이 좀 보장되고 예. 그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뭐 키워드 변화로 보시면요. 예. N자, 사이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안의 삶보다 회사 밖에서 나의 다른 재능들을 좀 살리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고요. 예. 과거와 달리 퇴사가 도전이다라는 인식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면서 또 만들어지면서 관계 역시 좀 변화를 보이는 것들이 생겨요. 앞서 2010년대 중반에는 뭐 관택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변화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좀 더 느슨해지는 방향이 생깁니다. 뭐 학연이나 지원, 회사 이런 소속 기관의 관계보다는요, 자기의 취미나 취향을 토대로 한 좀 가벼운 관계들,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뭐 트레바리, 문구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됐었는데요. 이제 딱 그냥 취미나 취향을 기반으로 하는 살롱형 문화들이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좀 약간 진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산업적으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보이느냐 이걸 텐데 그에 따라서 뜨는 산업, 지는 산업이 나타나는데 어땠습니까? 이때는 소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사실 소비가 이제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지향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인데요. 소유에서 약간 경험, 공유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확연히 그렇죠. 네, 공유 경제라는 산업이 이때 등장하면서 요게 대유행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의 이용 증가도 이때 폭발적으로 일어났었고요. 공유 주방, 공유 공간, 공유 주거 이런 공유라는 단어를 포함한 서비스들, 산업들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마케팅적인 방안으로는 팝업 스토어, 뭐 영화관에서는 싱어롱 상영관 이런 것들이 인색 경험을 만들어주는 소비였는데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때 큰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은요. 이제 나의 어떤 기준, 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준을 소비로서도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소신이나 가치관, 취향을 드러내는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고 돈줄 낸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그렇죠. 돈으로 혼줄 낸다, 이런 착한 기업 돈줄 나봐야 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거나 미닝아웃 하는 모습도 많이 등장합니다. ESG 요새 굉장히 화제인데 이 ESG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회동하던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이후 최근 한 3년여간
이 젊은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뭡니까? 어떤 변화가 또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예. 사실 이 2010년대 후반의 기조가 이어져 오면서 심화된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하이퍼 퍼스널리티라는 단어로 좀 정의를 해봤어요. 네. 자신만의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고 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게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되게 선명한 나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예. 회사 안에 나와 회사 밖의 나를 다른 존재로 인지하고 사용하는 K 같은 거. 네, 맞습니다. 부캐, 부계 뭐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내 본 캐릭터와 다른 삶도 바꿔나가고 그것들을 어떻게 또 나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선명한 자아를 찾을 때 어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더 애정을 갖고 애착을 갖는다라는 점들이 보여져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젊은 세대의 청춘들의 탤런트를 산업화 투자에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최근 한 8년여의 흐름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이혜인 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만덕 일대기 전해줍니다. 재밌을 겁니다. 2부에서 뵙죠.